네, 저는 지금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에 와 있습니다. 그저께 삿포로로 들어왔었고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시내 관광을 하다가 여기 오타루로 오늘 아침에 넘어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16분인데 삿포로역에서 6시 9분에 출발하는 첫 차를 타고 아주 일찍 왔죠. 많은 분들이 오타루 여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 관련 영상을 볼 때마다 제가 참 부러웠거든요. 제가 약 1년 전 그 러브레터 3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했었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러브레터를 처음 봤던 게 1998년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러브레터를 줄곧 보면서 언젠가는 저 도시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약 30년 만에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테미야 공원입니다. 러브레터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여기도 방문하실 거예요. 여기가 이제 영화 속에서 남녀 후지 이츠키의 과거 모습 중 한 장면이 찍힌 곳이죠. 다리를 다친 남자 후지 이츠키가 달리는 애들을 보고서 함께 뛰어가는, 그리고 여자 후지 이츠키가 그 모습을 보는, 바로 그 장면이 찍힌 곳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곳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은 또 역시 과거의 어느 날 남자 후지 이츠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자 후지 이츠키를 쫓아가서 종이 상자를 씌워버리는 그 장면을 촬영한 곳도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이따가 가볼 예정이에요. 일단은 여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가겠습니다. 자, 이 길은 과거의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 장난을 치던 남자 후지 이츠키의 모습으로 담긴 그 장소입니다. 아마 이쪽부터 그 여자 후지 이츠키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고 있고, 저쯤 어딘가에서 숨어있던 남자 후지 이츠키가 달려가서 이제 종이 상자를 머리에 씌워버리는 그런 장난을 치죠. 저는 사실 이 공간을 딱 그 장소로만 기억을 했어요. 그런데 영화를 몇 번 더 보다 보니까 나중에 성인 여자 후지 이츠키가 히로코의 부탁으로 그 중학교를 방문했다가 거기서 남자 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던 길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영화를 뭐 한 두세 번 볼 때는 계절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같은 길이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좀 더 내려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후지 이츠키가 아마 이쪽 어디쯤에 숨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돼야 보이려나? 네, 바로 이 장소. 한국어 없어요. 아, 예. 한국말 잘하시네요. 아 진짜? 네, 정말 잘하시네요. 네. 근데 여기는 영화 속에서 여자 이츠키, 그러니까 성인 여자 이츠키의 현재 직장, 그 도서관으로 나왔던 그 건물입니다. 사실 여기는 많은 오타루 방문객들이 함께 찾아오시는 곳이죠. 저기 있는 저 계단이
이상한 데서 온 편지에 대해서 후지 이츠키가 자기 동료와 앉아서 얘기하는 그 장소로 나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러브레터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영화가 가진 가장 영화적인 연출에 대한 거였습니다. 어른이 된 후지 이츠키는 히로코에게 쓰는 편지에서 자기는 남자 후지 이츠키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었고 아직 그런 태도로 나오잖아요. 영화가 그렇게 연출을 했죠. 그런데 이 영화가 보여주는 과거 여자 후지 이츠키는 분명히 이 남자 후지 이츠키한테 어떤 관심, 호기심 이런 걸 갖고 있고 어떤 때에는 야속한 마음도 갖고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한동안 잊고 있던 사랑, 기억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편지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맥락의 연출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장소에 와서 생각이 나는 거는 한 가지 더 비슷한 맥락의 설정이 있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왜 그녀는 도서관 사서가 되었을까? 그녀는 책을 좋아했을까?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은 이 후지 이츠키가 도서부장이 된 거는 같은 반 아이들의 어떤 장난 같은 거였거든요. 얘네들끼리 짜고 투표를 해가지고 후지 이츠키 콤비가 도서부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그래서 함께 도서관에 가게 된 겁니다. 이 영화의 세계관 안에서 보면은 여자 후지 이츠키가 책과 관계 혹은 인연을 맺게 된 순간에 남자 후지 이츠키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아주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이라 할지라도 이 남자 후지 이츠키와 함께 그 도서관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여자 후지 이츠키의 어떤 직업 선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준 건 아닐까.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이왈순지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이 도서관 사서란 직업과 도서관이란 공간 안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는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호감의 어떤 원인을 찾다 보면은 분명 남자 후지 이츠키가 보낸 그 시간에 대한 그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에 이 영화의 세계관 안에서 보면은 정말 이 중학교 시절 과거의 기억들은 성인이 된 그들의 현재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던 그런 기억이었던 겁니다. 네, 여기는 오타루시 종합박물관 문화관이라는 곳인데 영화 러브레터에서는 와타나베 히로코가 처음 오타루에 왔을 때 방문하는 곳이죠. 그 이시바 시게루라고 맞나요? 이시바 시게루라는 그 남자가 여기서 지인을 만나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옮겨오면서 히로코의 얼굴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벽이 인상적이었는데 역시나 오래된 건물을 배경으로 해서 찍었던 장면이었네요. 이제 다음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익히 알려진 유명한 공간입니다. 히로코와 이츠키가 서로의 존재를 느끼지만 실제 만나지는 않는다는 설정으로 연출되어 있던 그 장면이죠. 지금 그 우체통이 없는데 이쪽에 여자 후지 이츠키가 저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저쯤에서 이제 우체통에 편지를 넣고 이렇게 올 때 여기 와타나베 히로코의 뒷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시바 시게루가 다른 자기 친구랑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러고 가다가 와타나베 히로코와 여자 후지 이츠키의 눈빛이 마주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서로 잠시 뭔가 존재를 느끼는 느낌의 그 정도 장면이 여기서 연출되었습니다. 제가 러브레터를 볼 때마다 이 장면에서 상당히 놀라워하는 포인트가 이때 두 여자의 배경으로 움직이는 그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민들이 오고 가는 모습과 그 타이밍을 통해서 순식간에 이 현실과 판타지를 오가는 느낌이거든요. 후지를 부르는 히로코의 목소리가 들리고 여자 후지는 그때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 짧은 순간이 약간 판타지처럼 보이는데 처음 후지가 자전거를 세우고 등을 돌리는 그 한 컷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어지는 컷에서는 사람들 머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곧이어 많은 시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이런 타이밍이 기가 막힌 연출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장면을 촬영할 때는 저쪽에서 오는 그 여자 후지 이츠키는 나카야마 미오가 아니라
다른 비슷한 배우가 연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포커스를 또 일부러 맞추지 않은 장면이긴 한데 자세히 보면은 그 나카야마 미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대역을 써서 연출을 한 게 설득력 있는 맥락을 갖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감정의 가능성이 생긴다고 할까? 지금 일단 이 장면은 히로코가 후지를 처음 보는 장면이죠. 그리고 약속하고 만나는 장면도 아닙니다. 그러면 히로코의 입장에서는 저 여자가 누굴까? 이거부터 궁금하지 않을까요? 저 여자가 나랑 닮았나? 정말 똑같은가? 혹은 저 여자랑 나 사이에 다른 모습은 없을까? 이런 걸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그런 감정의 맥락으로 보면 닮은 듯 닮지 않은 듯 보이는 그런 연출이 훨씬 더 이 영화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다른 곳을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라고? 지금 뭐 눈도 없고 전혀 영화 속 상황과는 다른 풍경이라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찾은 정보로는 여기가 와타나베 히로코가 누워서 있다가 몸을 털고서 내려가던 그 장소라고 하네요. 지금 와서 그 첫 장면을 생각을 다시 해보면 첫 번째 보이는 컷은 눈을 감고 있던 와타나베 히로코입니다. 눈을 뜨면서 컷이 바뀌죠. 그런데 이와이 순지 감독이 이 장면에서 의도적으로 나중에 나올 여자 후지 이츠키의 모습과 비슷한 앵글로 연출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첫 장면에 와타나베 히로코가 나중에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후지 이츠키의 모습과 앵글이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 장면이 더 비슷하게 보이는 이유는 첫 장면에 와타나베 히로코도 죽은 연인을 그리워하고 애도하고 있는 입장인 거잖아요. 병원에 누운 후지 이츠키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아버지 혹은 남자 후지 이츠키 혹은 둘 다 이 사람들에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잘 지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 후지 이츠키도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있는 거죠. 그 앵글이 굉장히 비슷하게 찍혔다. 볼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고요.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방문을 끝내고 저 아래에 러브레터에 나온 또 다른 촬영 장소가 있거든요. 그곳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私は韓国から来た旅行者で、ロボレットのファンです。はい。それでぜひここに来たかったです。 사진을 찍고 가셨네. 저 안에서는 떠들지 못해가지고 적당히 보고 나왔는데요. 영화를 보면은 와타나베 히로코와 아키바 시게루 이 두 인물은 다 오타루에 살고 있는 인물이 아니죠. 그런데 영화를 보면은 아키바의 유리 공방이나 그 후지 이츠키의 집 거기서 이제 어머니와 대화를 하게 되는 그 공간이나 다 오타루에서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 속의 설정으로는 오타루가 아니지만 촬영은 오타루에서 한 거죠. 당연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배우는 한 명이고 배우가 연기를 해야 되는 인물은 두 명이고 한 인물이 오타루에 살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 와타나베 히로코와 아키바 시게루 이쪽에 인물들이 나오는 장소들은 대부분 다 실내거든요. 하지만 이 후지 이츠키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오타루의 눈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설정을 연기하기 때문에 영화 속 장소는 오타루가 아닌 곳도 오타루에서 촬영을 해야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다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버스를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타루역으로 간다. 시간이 지금이 12시 거의 다 됐는데
여자 후지 이츠키가 왔던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서 후지 이츠키는 잠깐 졸다가 두 가지 기억을 떠올리죠. 하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의 기억, 또 하나는 자신의 집 앞에 찾아왔던 남자 후지 이츠키의 모습입니다. 20살 때 처음 그 장면을 보았을 때는 그때는 그냥 그렇게 멋있는 장면이다, 아름다운 장면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현실과 꿈이 교차하는 가운데 자신의 이름에 대한 기억이 끼어들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함께 또 묻어나는 그렇게 복합적인 감정으로 연출되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도 시청으로 쓰이는 업무 공간이라 상당히 조심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가고 일을 하고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1층에 안내해 주시는 분한테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주 친절하게 마음껏 2층에 올라가서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방문을 하고 왔고, 네, 이 도로 이제 또 다음 장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후나미자카 언덕입니다. 영화의 초반부에서 히로코가 쓴 편지가 처음 배달되는 장면을 촬영한 곳이죠. 우체부가 이제 이 눈 오는 언덕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쭉 올라옵니다. 영화의 설정으로 보면 이때 여자 후지 이츠키가 처음 등장하는 건데 저는 그때는 왜 갑자기 또 저 여자를 하면 히로코, 저 여자는 감기에 걸려서 저러고 있지? 예, 그렇게 생각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헷갈린 이유 중에 하나가 눈밭에서 시작하는 그 설정 때문이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눈밭과 여기에서 이제 내리는 눈이 거의 비슷하게 보였기 때문이죠. 자, 이제 여기서 사실 원래는 두 군데를 더 가보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는 남자 후지 이츠키가 원래 살았던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던 곳이죠. 그런데 그곳이 이제 도로가 되었고 터널이 뚫렸다,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곳도 여기서 가려면은 갈 수 있는데 지금 와서 볼 때는 굳이 가야 될까 싶긴 해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인도가 거의 없는 그냥 도로이기 때문에 오가시는 분들에게 민폐가 될 것 같아서. 또 한 군데 당연히 가보고 싶었던 곳이 그 영화 속 후지 이츠키가 살았던 그 집터인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집에 대문의 흔적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그냥 새로운 집이 돼버렸고 그 대문이 있던 곳도 아예 셔터로 내리는 그런 형태로 설계가 됐더라고요. 굳이 그 형태를 제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가봤자 그렇게 아쉬움만 커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곳이 과거에 두 남녀 학생이 다니던 그 중학교의 모델이 된 곳, 실제 중학교죠. 어차피 거기는 삿포로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영화에 나온 중학교에 가기 위해서 오타루에서 버스를 타고 여기 신코라는 지역에 내렸습니다. 고속도로 옆에 있는 그런 정거장이고 여기서 내려가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가는 버스 출구가 있는. 네, 지금 보이는 저 학교입니다. 도로에서 잠시 빠져나오면 이렇게 넓은 공터가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저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 출입은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극 중에 후지 이츠키가 히로코가 보내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죠. 그게 여기일까? 실제 영화를 보면은 후지 이츠키 뒤로 저 백네트가 보이긴 하거든요. 네,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학교를 찍는다. 영화의 장면 중 하나가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하교하는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 벚꽃이 날렸던 것 같은데 그 장면을 찍은 곳이 아마 이 앵글일 것 같습니다. 뒤로 저렇게 철조망이 있던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밑에 수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던 것 같고. 뭔가 시간이 멈춰 있는 공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2시인데 아직 학생들이 있겠죠? 밖으로 들리는 소리는 없습니다. 방금 봤던 저 운동장, 후지 이즈키가 뛰어다니고 있었던 그 운동장 가본 거는 괜찮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아사리 역으로 가서 꼬로로 돌아갈 거고요. 이렇게 해서 러브레터 촬영지 방문은 종료를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또 언제 오타루에 오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오게 된다면 그때는 눈이 많이 올 때 오고 싶고요. 지금 가을이다 보니까 가을의 풍경도 뭐 좋긴 한데 확실히 그 영화 속의 감성을 느끼기에는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럼 일단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